에스타디오 아스테카. 1970년 펠레가 우승컵을 들었고 1986년 마라도나가 세기의 골을 넣은 곳이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는 전설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다. 해발 2240m, 한라산 정상보다 290m 더 높은 곳이다. 2026년 6월 11일 이곳에서 월드컵 개막전이 열린다. 고도 경기장에서만 9경기가 치러지고 한국의 첫 경기는 해발 1566m 과달라하라에서 시작된다. 피파는 대진표를 짰다. 그러나 사는 대진표를 보지 않는다. 준비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는 전술도 감독도 아니다. 조건이다. 6월 11일 개막 전에 이미 결과 윤곽은 정해져 있다. 해발 2240m에서 산소 농도는 해수면 대비 25% 낮다. 1000m 높아질 때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7%에서 8%씩 줄어든다. 고강도 달리기에서 30%, 그리고 고강도 직후 회복 구간에서 50%가 사라진다. 손흥민이 전력 질주 후 숨을 고르는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게 60분 동안 쌓이면 후반 60분 몸이 먼저 무너진다. 공도 바뀐다. 공기 밀도가 낮으면 공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고 마그누스 효과. 회전하는 공이 공기 압력 차이로 휘는 현상의 타이밍이 달라진다. 마르티네스가 평생 쌓아온 궤적 계산이 이 경기장에서만 틀려진다. 열도 온다. 2026 월드컵 16개 도시 중 14곳에서 역사적 최고 습고 온도가 예상된다. 탈수 2%만 되어도 판단력이 저하되고 과르디올라가 설계한 90분은 이 환경에서 60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산소, 공, 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월드컵은 역대 어느 대회도 없었다. 2002년 한국은 이탈리아전, 스페인전 연장까지 240분을 뛰었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체력이 남아있었다. 히딩크는 그 전에 진단을 내렸다. 국내 축구계가 투지와 체력은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정반대였다. 체력이 없다. 1998년 전반은 버티고 후반에 무너진 패턴, 그는 그것을 투지가 아닌 체력의 문제로 읽었다. 훈련을 뒤집었다. 장거리 오래 달리기 대신 단기 고강도 스프린트와 짧은 휴식의 반복. 목표는 고강도 직후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였다. 1970년 자갈로는 같은 답을 산에서 찾았다. 멕시코 월드컵 2달 전 해발 910m 테레조폴리스에서 6주 캠프. 경기장이 산 위에 있다면 몸도 산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의 브라질은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고 전승 우승했다. 2026년 그 자리를 데이터가 채운다. 스포츠 과학자들이 추적하는 건 하나다. 스프린트 직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30초 안에 돌아오는 선수와 60초가 필요한 선수, 그 차이가 60분 이후 교체 타이밍의 근거가 된다. 자갈로는 눈으로 봤고 히딩크는 패턴으로 읽었고 2026년 코칭 스태프는 태블릿을 본다. 달라진 건 방법뿐이다. 조건을 먼저 이해한 팀이 이긴다는 원리는 56년 전과 같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후반 60분 이후 선수의 스프린트 수치는 전반 대비 약 19% 감소한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글리코겐이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스프린트 속도가 아니라 스프린트를 결정하는 판단이 느려지고 패스를 연결하는 발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하는 시야가 좁아진다. 전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술을 실행하는 몸이 먼저 떠난다. 평지 70분 임계점이 고도에서는 55분에 온다. 이 문제 전혀 다른 분야에서 먼저 풀려 있었다. 샤헤드 계열 순항 드론의 공학적 해법 3가지가 60분 이후 고지대 축구 전술과 구조가 같다. 델타익 고속이 아니어도 추락하지 않는 삼각형 날개. 60분 이후 살아있는 공격수는 직선으로 뛰지 않는다. 수비 블록 사이를 낮은 속도로 움직이다 무게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단 한 번 폭발한다. 도플러 블라인드 존, 너무 느려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 수비수와 완벽하게 같은 템포로 움직이는 공격수는 수비의 인지 시스템에서 풍경이 된다. 가장 위험한 공격수는 가장 빠른 공격수가 아닐 수 있다. 관성항법 위성 신호가 끊겨도 좌표를 향해 직진한다. 고지대에서 롱패스 궤적이 흔들릴 때 훈련 단계에서 미리 심어둔 좌표가 실시간 판단을 대신한다. 드론은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목표에 닿아야 하고 선수는 글리코겐이 떨어지기 전에 골을 만들어야 한다. 조건이 같으면 해법도 같다. 7월 19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해발 10m. 고도는 사라졌지만 결승 당일 습구 온도 26도, 초과 확률 12.5%. 28도는 국제 프로 축구 선수협회가 경기 취소를 검토하는 수치다. 조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 조건들을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준비한 두 팀, 일본과 한국의 방향은 다르다. 일본은 유럽파 23명이다. 아시아 대표팀 역사상 유례 없는 수치다. 선수 전력, 전술 완성도, 조직력 3가지 모두 아시아 최상위. 그런데 강점이 역설을 만든다. 런던 11m, 파리 35m의 평지에서 풀시즌을 소화한 몸은 고지대 도착 직후 1-2주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진다.
에이스 미토마는 시즌 막판 부상 낙마, 주장 엔도도 제외됐다. 유럽 빅리그를 풀시즌 소화한 몸은 6월에 가장 지쳐있다. 한국의 사전 캠프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해발 1288m다. 첫 경기 과달라하라와 비슷한 고도. 고지대 적응 타임라인을 역산한 선택이다. 홍명보 감독은 말했다. 첫 경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강팀 평가전보다 조건을 맞추는 것이 먼저였다. 1970년 자갈로가 산으로 간 이후 2002년 히딩크가 훈련을 뒤집은 이유와 같다. 60분 이후 어느 팀의 몸이 먼저 배신하는가. 매트라이프 결승 피치에 서는 팀은 전력이 가장 강한 팀이 아닐 수 있다. 39일 동안 조건을 가장 잘 읽은 팀이다.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난다. 살아남는 팀은 정해져 있다.